네, 반갑습니다. 저는 클라이언트의 대표를 맡고 있는 조준호입니다. 저는 아시아에서 중국, 홍콩, 싱가포르 등지에서 한 10년 정도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항상 그 중심에는 싱가포르가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발표 내용을 전부 다 제가 경험한 것들로만 주도적으로 모아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10년 동안의 제 경험담을 이 PT 내에 한 장 한 장이 다 제 소개라고 생각해서 따로 제 소개를 집어넣진 않았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싱가포르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쇼핑 되게 인기가 많거든요. 근데 이 싱가포르에 있는 거의 모든 쇼핑몰에 있는 키오스크가 메이드 인 코리아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전부 다 제가 영업하고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90% 이상 되는 싱가포르에 있는 모든 쇼핑몰에 제가 영업을 해서 수주를 했었고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싱가포르를 통해서 저는 중국, 홍콩, 두바이,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지로 사업을 확장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처음은 2010년도였어요. 그때 저희가 한 10명도 안 되는 중소기업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LG전자 에서 저희가 그때 키오스크를 하고 있었는데 싱가포르 창의공항에 되게 큰 프로젝트가 있다. 한번 같이 가보자 라고 해서 출장을 갔어요. 근데 이제 작은 회사다 보니까 이 출장 가는 것도 굉장히 부담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저 위에 보시면 제가 대표님과 부사님, 그다음에 저 세 명이서 조그만 호텔에 있는 방에 간이 침대를 줘서 세 명이서 잤어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헝그리 정신을 발휘하면서 잤고, 또 이런 식으로 저는 출장을 왔었기 때문에 단순하게 LG전자 미팅 이 선택시티인데, 이 선택시티에서 하루에 한 2시간 미팅하고 끝나는데 3박 4일 동안 그러면 총 6시간만 일하고 끝인가? 너무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짜투리 나는 틈 날 때마다 현지 업체들 수소문해서 어떻게든 문 두들기면서 미팅을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처음 시작을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 창의공항이 저는 싱가포르에서 탑 오브 더 탑 클라이언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저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했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냐면 모든 걸 쏟아 부었어요. 보통 제안 발표하러 가는데 보통 이게 PPT 만들어서 발표하잖아요. 저는 수주를 한 다음에 개발해야 되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까지도 한국에서 다 개발해서 혹시나 가서 하드웨어를 구매하면 이상이 생길까봐 전부 다 여기서 패키징 다 해서 날아가서 데모를 하고 직접 만져보게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한국에서 지금도 그 스위치라고 싱가포르에 전시도 하고 또 CES도 전시하고 그러는데, 과연 이렇게 정부 지원 받아서 공짜로 나가서 전시만 하고 돌아오는 기업들 중에서 잘한 기업이 있나? 제 주변에는 사실은 없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간절함이 있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이 누가 더 성공할 수 있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수주를 했어요. 싱가포르 창의공항의 랜드마크성 프로젝트라는 소셜 트리를 성공했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현지에서의 계약 되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때 저희가 싱가포르에 법인이 없었어요. 근데 창의공항과 LG가 계약을 맺고 우리가 없었기 때문에 현지 로컬 OSIN이라는 기업과 중간에 껴서 저희 계약을 했어요. 근데 계약이 그냥 백투백이다, 문제 없다라고 했는데, 백투백도 여러분들 그 기업의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불공정한 계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아셔야 되는 게, 백투백이 공정한 게 아니에요. 꼭 우리는 그때 현지 기업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 기억이 나는 거, 뱅크 개런티를 받아야 된대. 그러니까 은행 보증인가? 그걸 받아야지 계약을 해서 돈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계약은 사인까지 했는데 그 조항을 저희가 못 보고 뱅크 개런티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우리 기업은 그 당시에 너무 조그맣기도 했고 현지에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현지에서의 계약 잘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창의공항은 정말 싱가포르에서 이제 탑 레벨의 고객이면서도 가장 까다로웠어요. 저희가 수주를 하고도 1년 동안 하드웨어 디자인도 엄청 많이 바뀌었고요. 소프트웨어 컨텐츠도 엄청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창의공항 CEO인데 CEO 앞에서도 발표를 여러 번 했는데, CEO가 직접 디테일하게 봐요. CEO가 직접 UI 단에서의 이 UX가 좀 불편하다. CEO가 이런 거 본 적 있나요? 세계 최고 공항의 CEO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싱가포르 공항에서 3달간 살았어요. 이 설치를 하기 위해서 3달간 살면서 터미널 1에 있었거든요. 터미널 1 옆에 있는 서브웨이를 매일매일 먹으면서 이 설치를 완성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싱가포르에서 2012년도에 싱가포르 창의공항에서 꼭 봐야 할 탑 2가 있어요. 버터플라이 가든하고 그 다음에 하나가 소셜트리였어요. 제가 이걸 딱 설치 오픈식을 끝내고 다음날 싱가포르 에어라인으로 한국 돌아오는 일정이었는데, 여러분들 비행기 탈 때 신문 나눠주잖아요. 거기 스트레이트 타임즈라고 싱가포르의 조선일보 같은 게 있어요. 딱 보는데 딱 첫면에 소셜트리가 딱 남아있는 거예요. 그때에 느끼는 그 감정은 되게 너무 보람찼죠. 그래서 제가 승무원들한테 I made it.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저한테 뜻깊은 프로젝트였고요. 이건 저희가 LG전자를 끼고 갔다면 그럼 제가 짜투리 시간에 저 혼자 돌아다녔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 싱가포르 최고 재벌 기업 중에 하나인 이제 파이스트 오르게니제이션이라고 FEO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를 우연찮게 만나게 돼서 미팅을 했는데 어느 날 너 내일 모레 우리 부사장한테 PT 할 수 있어? 할 수 있지. 할 수 있지 하고 갔는데 일정상 1박 2일로밖에 있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만큼의 열정을 보여줬고 이 프로젝트도 결국은 단독으로 수주를 하게 됐죠. 그러니까 저희가 싱가포르 법인도 없었어요. 싱가포르 법인도 없는 상태에서 매덕자 1 프로젝트를 수주를 한 거죠. 굉장히 이례적인 케이스이긴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지만 그만큼 열정과 모든 걸 쏟아부었기 때문에 저는 가능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때 이제 여러분들 이제 싱가포르의 홍대라는 이제 클라키라는 데가 있어요. 또 거기에 있는 쇼핑몰 딱 하나 있는데 센트럴이라고 거기랑 이제 오처 센트럴이라는 두 군데를 했고 이후에는 모든 쇼핑몰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는 완전히 창의홍보다 더 제 새끼처럼 열심히 했어요. 한국에서 이런 하드웨어를 제작하는데 공장 가서 제가 계속 지켜봤고요. 뭐가 잘못되는 건 아닌가? 그리고 이동할 때도 제가 다 따라다녔어요. 정말로 잘 만들고 싶어서, 잘 보여주고 싶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만든 제품이 이렇게 훌륭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잘 따라다녔고 결국에 나중에 다 이제 프로젝트를 마치고 FEO 부사장님이 저한테 밥 먹으면서 내가 왜 이름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중소기업에 싱가포르에 현지 법인도 없는 회사한테 계약을 해준 줄 아냐? 라고 했을 때 그냥 너 때문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 자랑입니다. 그때 30살이었어요. 예, 진짜 젊은 나이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영어도 잘 못했어요. 제가 여기 하게 된 것도 네가 가. 왜냐면 중소기업에 영어 잘하는 애가 없는데 왜 제가요? 네 와이프가 영어 잘하잖아. 그래서 제가 와이프한테 영어 스크립트를 다 배워서 달달달 외워서 발표하고 그랬었죠. 그리고 여기서는 파트너가 되게 중요했어요. 저희가 현지에 직원이 한 명밖에 없었는데 이 현지 파트너를 잘 선정해서 이제 고객 대응이나 설치나 유지 보수나 이런 것들을 잘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제가 직원이 딱 한 명이었거든요, 현지에. 근데 제가 팀원들 본사한테 올해 내가 한 명 더 직원을 채용할 거고 내년도에는 6명의 어느 정도 그럴싸한 사무실을 만들겠다라고 했죠. 그리고 진짜로 그렇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2014년도에 이제 캐피탈랜드라고 싱가포르에서 우리의 가장 큰 매출을 만들어준 고객을 만나게 됐죠. 예, 근데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만났냐면 창의고용 때문이에요. 저는 그래서 항상 외국에서도 느끼는 게 탑다운이 저는 여전히 훨씬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창의고용을 보고 캐피탈랜드가 접근을 한 거거든요. 이 창의고용에서는 이제 그 큰 소셜 트리 였다면 여기는 쇼핑몰이니까 작게 소셜 월로 가자. 그래서 컨셉과 이런 거 다 카피했지만 이걸 토대로 해서 싱가포르에 있는 많은 쇼핑몰들이 들어갔고 심지어 글로벌로도 수출하게 됩니다. 이게 저는 탑다운 이펙트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목표했던 13억 그 해의 매출을 만들어냅니다. 싱가포르에서만 한 비즈니스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정 대표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스마트 네이션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B2G 이제 사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주롱 이제 버스 스테이션에 이제 스마트 네이션 프로젝트를 이제 싱가포르의 삼성 SDS 같은 이제 NCS라는 그룹하고 같이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이제 IDA 지금은 IMDA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IDA 정보통신부하고 고객이 돼서 저희가 여러분 정류장에 스마트 정류장 만드는 거 그런 사업을 싱가포르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이제 확장이죠. 이제 싱가포르에서 이제 보고 저희가 중국에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 강제로 진출 당했어요. 왜냐하면 캐피탈랜드가 싱가포르에 본사지만 중국에 50개가 넘는 쇼핑몰이 있어요. 싱가포르에서 이렇게 성공적인 케이스를 만들었으니 중국에 가보자. 해서 저희를 끌고 간 거예요. 상해, 청두, 충칭 가서 설치했더니 또 그걸 보고 푸동공항, 그다음에 발리엔 그룹이라고 중국 백년 그룹, 그다음에 홉슨 그룹 이런 그룹들이 계속적으로 연락이 왔어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일화는 이 소셜몰을 중국 쇼핑몰 만들었는데 그 다음 달에 제가 다시 출장 왔는데 그 옆에 쇼핑몰이 똑같이 카피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빠르더라고요. 이 속도가 중국은 미친 듯이 빨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상치 못하게 확장을 하고 있었는데 사드가 터지면서 사실은 좀 스톱이 됐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진출하면서 이제 30억 싱가포르 그러니까 본사 한국 매출이 아니고 싱가포르 매출이 30억이 됐어요. 왜 중국에서 했는데 싱가포르 매출이 올라가냐? 계약을 싱가포르하고 맺었어요. 본사가 싱가포르에 있어서 싱가포르에서 계약을 맺고 그걸 그냥 설치만 중국에 했을 뿐이고 그다음에 푸동공항이나 이런 공항 같은 경우도 그냥 싱가포르하고 계약을 하고 싶다. 한국과는 정치적인 이슈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싱가포르에 법인이 있는 게 굉장히 큰 저희는 베네핏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론적으로 캐피탈랜드한테는 더욱더 돈독한 관계가 돼서 캐피탈랜드가 싱가포르에 굉장히 이제 쇼핑몰들이 많아요. 모든 쇼핑몰들에 저희가 다 들어갔죠. 그리고
아까 이제 김 대표님 잠깐 보여줬던 이 주얼몰이 있는데 저희가 이걸 한 건 아니고 이거는 이제 유럽 회사가 했고 저희는 이제 키오스크가 이 주얼몰이 200대가 있어요. 이거를 저희가 대형 프로젝트였거든요. 이제 국책 사업이었어요. 주얼창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창의공항에 소셜트리 이후로 또 하나의 랜드마크 프로젝트를 하게 됐죠. 이 프로젝트를 끝으로 저는 이제 더 이상 싱가포르 일을 안 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빠뜨린 게 있는 게 제가 영업만 하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행까지 다 했어요. 왜냐하면 고객과의 관계에서는 영업에서 나오지 않고 이행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고객이 그 지사의 지사를 고객이 또 파트너에 또 그 고객의 고객을 만들어주는 이런 선순환 게 계속 일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 저는 이걸 마지막으로 해서 홍콩으로 진출했습니다. 홍콩도 싱가포르 영향이에요. 싱가포르에 있는 고객이 홍콩에 굉장히 좋은 파트너가 있는데 홍콩에 한번 진출하는 게 어때? 라고 해서 싱가포르에 있는 모든 저희 네트워킹이나 영업을 다 핸드오버 시키고 저는 홍콩 법인장으로 가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홍콩에서도 많은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결국은 싱가포르만 따지면은 연간 반복 매출,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10억이 나왔어요. 이건 망하기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프로젝트 수주 금액이 아니에요. 그냥 유지보수 비용으로 매년마다 10억이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따박따박 들어오는 회사가 된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잘 되냐? 한국은 더 매출이 많았는데도 이 유지보수 매출이 5억밖에 안 냈어요. 왜냐하면 한국은 그런 게 있어요. 좀 큰 기업들이 우리가 문제 생기면 부를게, 건 바이 건으로 계약을 하자. 근데 내가 부르면 와야 돼. 왜냐? 내가 갑이니까.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싱가포르는 철저했어요. 비즈니스하기 너무 좋아요. 그냥 계약을 맺으면 총 금액의 10%. 첫 해는 무상 유지보수, 두 번째는 10%, 그 다음에 12%, 그 다음에 15%. 이게 1년적으로 통상적으로 다들 인정하고 아무도 토를 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따면 딸수록 매년마다 들어오는 금액들이 계속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이 이후로는 이제 프로젝트 딸 때마다 이제 순전한 영업이익이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그만두고 이제 창업을 결심하게 됩니다. 창업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사실 이제 코로나가 하나 영향을 미쳤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로는 10년 동안 해서 한 국가의 점유율 1위를 했다면 내 꿈인 세계 정복은 할 수가 없겠다. 나는 세계 정복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창업을 하게 됐고 창업 아이템도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이런 입찰 일을 많이 해왔으니 세상의 모든 나라에는 다 입찰이 있고 RFP를 보고 있으면 나는 그거를 분석하는 솔루션을 만들어야겠다. 그럼 나는 세계 정복을 더 빠르게 스케일업을하게 갈 수 있겠지라고 해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9월 7일에 이제 클라이언트라는 RFP 분석하는 회사를 만들었고요. 이때도 저는 팀원들한테 다짐해서 내가 올해 무조건 투자 받고 내년에 글로벌로 가겠다. 그리고 그 말대로 저희는 글로벌로 갔습니다. 저희는 아까 잠깐 설명해 주셨지만 오픈AI에서 선정한 이제 한국의 세계 스타트업으로 선정이 됐고 또 운 좋게 또 KBS 파트너스에서도 선정이 돼서 싱가포르 사무실까지 얻게 되었고요. 최근에는 구글에서 이제 APEC에서 23개 AI 스타트업을 선정했는데 거기에 또 선정이 돼서 구글 싱가포르와 최근에 이제 협업을 진행을 했고 올해 프리A 20억 원 추가 투자 유치를 마무리 지어서요. 저희는 글로벌 진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똑같아요. 탑다운 방식이 글로벌에서는 저는 좋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창의공학고 POC, RFP를 형성하는 프로젝트를 POC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서머피셔 사이언티픽이라는 이제 포춘 100대 기업에 들어가는 회사와 계약을 맺고 이제 입찰 분석 솔루션을 엔터프라이즈 레벨로 지금 설치형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창업을 하면서 가장 많은 챌린지를 받은 게 너무 빠르다 해외 진출. 니네가 이제 설립한 지 1년도 안 되는데 나도 사업을 해봤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이거는 답이 있는 건가? 언제가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나는 그렇게 일을 안 해왔는데 여러분도 오늘 보셨지만 이게 다 성장한 다음에 간 게 아니었거든요. 모든 걸 걸으면서 같이. 그래서 저는 플랜대로 11월 18일 싱가포르가 미국 서비스를 오픈합니다. 저희 싱가포르에는 10년 동안 같이 일을 했었던 친구 중에 가장 믿을 만한 친구를 섭외를 했어요. 아까도 이제 싱가포르에 좀 알면 좋겠다고 김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저는 해외 진출할 때 C 레벨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일을 했으니까.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정말로 C 레벨처럼 일을 하고 믿을 수 있는 친구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 친구가 그런 친구였고요. 그다음에 현재 저희 초기 파운딩 멤버 중에 한 명이 패트릭 님이 미국에 진출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창업 1년 만에 미국과 싱가포르 동시 진출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가고자 하는 꿈은 세계 정복이 뭐냐라고 한다면 세계의 모든 프로젝트들을 저희 플랫폼에 다 넣고 이 돈이 있는 프로젝트의 이 수요 기관과 공급 기업들을 연결해 주는 게 저의 꿈이자 세계 정복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계 정복을 그럼 언제 해야 되나요? 프리 A인가요? 시리즈 A인가요? 시리즈 D인가요? 저는 지금 할 겁니다. 감사합니다.